미나상 곤니치와 충남외고 일본어 교사 손은주입니다. 오늘도 가나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본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여러분 일본어로 가족 소개하기와 외출, 귀가 방문, 인사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본어 숫자 0에서 10까지 배웠었는데요. 우리 한번 0에서 10까지 제가 쭉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배웠던 걸 기억해 보세요. 0、0、1、2、3、4、4、5、6、7、7、8、9、9、10。 네, 다 들어보셨죠? 우리 숫자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하기를 배웠었어요. 자기소개하기에서 우리가 쓰였던 여러분이 썼었던 표현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먼저 자기소개면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했는데 그걸 일본어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 하지메 마시테 라고 했었죠. 다들 잘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이 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뭐 직업이나 지위 같은 걸 말할 때 데스,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만약 제 이름을 소개할 때는 손은주 데스. 그 다음에 만약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코코 니넨세 데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자기소개하고 마지막에 하는 인사였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인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타인 소개하기 표현에서 고치라와 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치라와 기무라상 데스. 이분은 기무라 씨입니다. 고치라 코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고치라 코소라는 말도 배웠는데요. 저야말로 라는 뜻이었죠. 그럼 저번 시간에 한 표현 기억 안 나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무슨 내용을 배울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외출, 귀가 인사, 외출할 때 하는 인사, 그다음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인사를 배울 거고요. 방문 인사,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그리고 가족 소개하기 표현도 배울게요. 우리 자기소개, 타인 소개 배웠죠? 가족 호칭을 알면 가족 소개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첫 번째 외출 귀가 인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1번 그림을 먼저 볼게요. 저 빨간 포인터 보이시죠?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각각의 그림을 보며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보고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써 있네요. 먼저 1번 그림에서 여기 학생 같아 보이는 여기 아이가 이렇게 현관 앞에 있고요. 여기 어머니 같아 보이네요. 이 어머니는 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풍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낮이에요. 아침일 거예요. 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나가려고 몸을 이렇게 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외출할 때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집에 계신 어머니는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라는 말을 해요.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가 써있는 여기 일본어. 히라가나 다 외웠죠, 친구들? 여기 엄마가 하는 말. 우리 한번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이때키마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때키마스. 이때키마스 라고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이때키마스. 이때키마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집에 계신 어머니는, 뭐 아버지는 다녀오세요 라고 하죠. 한번 들어볼게요. 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 네, 이때라샤이 다녀오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지금 여기 학생이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뒤에가 밤이에요. 그리고 집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네요.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라고 말하죠? 네, 그렇죠.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집에 계신 아버지는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잘 다녀왔니? 라는 말을 하죠. 그 표현을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는 표현이고, 여기 아버지가 말하는 여기 검정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잘 다녀오셨어요, 어서 와 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다녀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ただいまただいま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ただいまただいま 다다이마라고 해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뭐 동생, 언니, 오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서 오세요. おかえりおかえり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おかえりおかえり 오카에리라고 해요. 오카에리. 그리고 조금 더 정중하게 말하려면 오카에리나사이라고 해요. 오카에리나사이. 오카에리, 오카에리나사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1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에 해당되는 인사 표현과 2번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다시 돌아올 때 귀가할 때 하는 인사 표현을 지금 배웠는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아니면 저녁 때, 뭐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직접 한번 사용해 보면 조금 더 익히기 쉬울 것 같아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 방문 인사, 그다음 방문 예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 꼭 이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 볼까요? 1번 그림을 볼게요. 1번 그림은 남의 집에 방문한 상황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이 사람을 초대한 사람은 또 뭐라고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2번도 볼게요. 2번도 보면 지금 방인 것 같아요. 방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이 방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 한번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볼까요? 고, 지, 라. 그다음 이건 해인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에라고 읽어야 돼요. 네. 고지라의 뭐뭐뭐 이쪽으로 이분이 왔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 같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건 뭐죠, 여러분? 아, 그다음에 리, 탁점이 붙어 있네요. 가, 토우, 장음이죠. 토를 길게 읽으면 돼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네요. 그럼 1번에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다른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방문한 사람은 오자마시마스 라고 하면 되고요. 집에 있는 사람은 도조, 도조 라는 말을 하면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お邪魔します。 한 번 더 들어볼게요. お邪魔します。お邪魔します。 네, 오자마시마스라고 하면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는 꼭 이 인사를 하니 여러분 주의 깊게 암기하시고요. 연습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お邪魔します。お邪魔します。 오자마시마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초대한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은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하겠죠. 그 말은 일본어로 どうぞ。どうぞ。 도조라고 해요. 도조. どうぞ。
どうぞ。 도조라는 표현은 우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도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에서 배웠어요. 그때는 뭐 제가 부디 뭐 아무쪼록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도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도조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사람이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조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 허가를 하거나 허락을 할 때도 도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리 비어 있어요. 뭐 우리가 버스나 아니면은 영화관, 요즘에 영화관은 뭐 좌석이 지정돼 있으니까 좀 그런데요. 뭐 이렇게 자리가 옆에 비어 있을 때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사람이 그럼요, 앉으세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럼요, 앉으세요 라고 할 때 도조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무언가 허가를 하거나 허락을 할 때도 도조라는 표현을 쓰고요. 친구에게 이것 좀 먹어봐라고 권유할 때 뭐 이렇게 우리 뭐 초콜릿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젤리 같은 걸 친구한테 준다라고 할 때 도조라고 하면서 주면 친구가 그래 맛있게 먹을게 아리가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도조라고 할 때 여기서는 먹어봐 한번 뭐 시도해봐 라는 의미의 권유의 의미도 도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도조인데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선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상황이니까 집주인은 도조, 어서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로 이 도조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고찌라의 이 표현 볼게요. 여기 들어오세요. 방금 배운 도조가 들어가면 좋겠죠. 고찌라의 도조 한번 들어볼게요. こちらへどうぞ。 같이 따라해 봅시다. こちらへどうぞ。こちらへどうぞ。 여러분 고찌라는 저번 시간에 우리 타인 소개 표현에서 배웠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고찌라와 나니나니 상데스 고찌라 코소 요로시쿠에서 배웠어요. 제가 처음에 고찌라를 설명할 때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고찌라라는 게 이분은 아니겠죠. 도조가 어서 오세요 라는 의미니까 고찌라는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 해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풍선으로 한번 필기를 해봤어요. 이 해는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해가 아니라 에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알파벳 E를 써놨죠. 에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 에는 방향을 나타내서 뭐뭐에 뭐뭐으로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까요? こちらへどうぞ。こちらへどうぞ。 고찌라의 도조라고 할 때 이 조 발음이 한국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발음인데요. 소라고 했을 때 이 소, 입모양 그대로 성대에 울림을 해줘서 조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조 연습을 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돼요. 이 자 발음도 한국 사람이 하기 힘든 발음인데 사 이렇게 사 발음을 할 때 그 입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목을 성대를 떨리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주의해서 발음 연습하시고요. 우리 친구네 집이나 아니면 타인의 집,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번 오자마시마스라는 인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일본의 방문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곤니치와라고 써 있네요. 곤니치와 여기 곤니치와라고 써 있네요. 인사하고 있네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맞이해 주겠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이 방문한 사람이 들고 있는 요걸 한번 봐보세요. 자. 손에 지금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게 예의인데요. 이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어떻게 말할까요? 네, 여기 써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미야게라고 해요. 오미야게. 오미야게는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미야게는 일본인이 원래는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줄 여행지의 특산물을 사오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오미야게라고 하고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인사차 들고 가는 간단한 선물을 오미야게 아니면 테미야게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지 다녀오면서 사오는 선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 가져가는 선물도 오미야게, 테미야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오미야게 랭킹 같은 걸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인기 있는 오미야게 랭킹 뭐 1, 2, 3위 이렇게 조사를 하게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물이 인기가 있고 뭐 지역별로 인기 있는 특산품도 다 각자 다르니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 소개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먼저 가족 호칭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호칭이 일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본에서는 상황과 쓰임에 따라 가족 호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가족을 말할 때, 내가 가족을 직접 부를 때, 이렇게 쓰이는 가족 호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과 쓰임새에 맞게 가족 호칭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할아버지, 이 나머지 이 스피커 모양이 없는 거는 음성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소후라고 해요. 소후.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소후. 할머니, 소보. 할머니, 소보. 그다음 아버지는 父 지치라고 해요. 그다음에 어머니, 母 그리고 형이나 오빠. 일본에서는 형, 오빠의 구분이 없이 둘 다 兄 아니라고 해요. 그다음에 누나, 언니의 구분도 없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姉 아내라고 해요. 그다음 남동생은 弟 오또또라고 하고요. 여동생은 妹 이모또라고 합니다. 그다음 아들은 무스코, 딸은 무스메라고 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이 사진을 보면서 뭐 가족 사진을 보면서 너의 뭐 할아버지시니,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시니,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니 이렇게 질문할 때 다른 사람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할아버지 오지이상, 할아버지 오지이상, 할머니 오바아상, 다시 할머니 오바아상, 아버지 오또상, 아버지 오또상, 어머니 오까상, 오까상, 형이나 오빠는 오니상, 오니상, 누나 언니는 오네상, 오네상, 남동생 오또오또상. 아까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오또오또라고 했었죠. 여기에 상을 붙여서 오또오또상이라고 해요. 그다음 여동생 이모오또상, 이모오또상. 이것도 자신의 여동생을 이야기할 땐 이모오또고요. 남의 여동생을, 다른 사람의 여동생을 이야기할 때는 상을 붙여서 이모오또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은 여기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무스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족을 말할 때는 무스코 상이라고 상을 붙입니다. 무스코상. 그 다음에 딸은 무스메였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스메, 남의 가족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스메 상이라고 상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표, 내가 가족을 직접 부를 때, 집에서 내가 가족을 뭐 아빠, 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 오지이상. 아까 다른 사람의 가족을 말할 때랑 표현이 비슷하죠? 네.
오지상, 할머니, 오바상, 오바상, 아버지, 오또상, 오또상.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영화, 드라마를 봤을 때,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오또상. 그다음에 어머니, 오까상, 오까상. 그다음 형 오빠, 오니상, 오니상. 누나 언니, 오네상, 오네상. 그다음 남동생, 여동생, 아들, 딸은 제가 괄호를 치고 남아애라고 적어놨어요. 남아애는 1차 시 때 배웠어요. 첫 시간에서 배웠는데 제 캐릭터 소개하면서 얘기했었죠. 남아애, 이름이에요. 이름을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게 우리 집에서 남동생 부를 때 남동생아, 뭐 여동생 부를 때 여동생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뭐 사토시, 뭐 히로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 딸도 우리는 뭐 아들아, 뭐 딸아 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자, 이렇게 가족 호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은 걸 드려서 이게 뭐야? 라고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족 호칭을 우리 익혀봤으니 가족 호칭이 아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예를 한번 대화 글을 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볼게요. 뭐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림 사파죠. 여기 사토리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빨간 포인터 보면 이렇게 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토리에가 요 사람이고요. 가족이래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A 같이 한번 볼게요. 사토상, 여기 사토리에죠. 사토시를 부른 거예요. 사토상, 고래는 이, 가족의 사진ですか? 고래, 이것이에요. 이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 가족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 여기서 노가 나와 있네요. 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는 조사인데요. 조사 노는 뭐뭐의라는 말이에요. 뭐뭐의라는 의미이고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예요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아빠, 뭐 내 아빠라고 하고 나의 아빠라고 의를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략하거나. 근데 일본에서는 꼭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를 꼭 써줘야 돼요. 꼭 명심하시고요. 가족의 샤신 데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의 샤신 데스. 가족의 샤신 데스가 여기서는 까를 의문사 의문을 나타내는 뭐뭐입니까? 카를 써서 샤신 데스까 사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것 가족 사진입니까? B. 애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네라는 의미예요. 네. 소 데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뭐토 데스라고 했는데요. 이 토는 조사 토 이것도 조사예요. 그래서 뭐뭐와 뭐뭐과라는 의미이고요. 이것도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어서 이 명사를 나열하는 거예요. 뭐뭐와 뭐뭐가 있습니다. 뭐뭐와 뭐뭐입니다. 라고 명사와 명사를 나열할 때 쓰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네, 소 데스 그렇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보면서 가족 소개하는 거죠. 에이, 소 데스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사토 리에 씨가 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이니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로 보이네요. 근데 지금 A는 사토 씨가 아니죠. 지인이겠죠. 뭐 친구나. B는 사토리에 이 본인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가족을 소개할 때 오토상이 아니라 아버지는 네, 치치라고 했죠. 치치. 그래서 치치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엄마로 추정이 되네요. 이 엄마, 오카상이 아니라 네, 그렇죠. 하하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 사토 리에 씨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여기 머리가 좀 기네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네, 본인의 가족이니까 여동생, 이모토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음성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佐藤さん、これ家族の写真ですか？ええ、そうです。父と母と妹です。そうですか。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佐藤さん、これ家族の写真ですか？ええ、そうです。父と母と妹です。そうですか。 네, 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왕링상 있네요. 여기 빨간 포인터 보면 여기 노란색 여기 선 보이시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왕링이에요. 이 왕링 씨가 있고 가족이 이렇게 있네요. A 볼게요. 고치라와 왕상노 여기 아까 배운 뭐뭐의 뭐뭐 데스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왕 씨의 누구누구입니까? 자, B를 볼게요. 하이, 하이는 네라는 말이에요. 네. 치치데스라고 치치가 써 있네요. 이게 힌트죠, 여러분. 치치는 뭐였죠? 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내 가족을 이야기할 때 치치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내 아버지 치치라고 했으니까 왕 씨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이분은 왕상노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남의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오토상이라고 해야 되죠. 고치라와 왕상노 오토상 데스까? 하이, 치치 데스. 네,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 A. 고치라와 왕상노 오네상 데스까? 오네상 뭐였죠? 네, 언니, 누나였었죠. 다른 사람의 가족을 부를 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가족 이야기하거나 내가 집에서 직접 언니, 누나를 부를 때 오네상이라고 했었죠. 이게 힌트가 되어서 B. 하이, 네. 뭐라고 하면 되죠? 본인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아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봅시다. 고치라와 왕상노 오토상 데스까? 하이, 치치 데스. 고치라와 왕상노 오네상 데스까? 하이, 아내 데스. 다 잘하셨고요. 이렇게 가족 소개 표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네목 하나 안에 한번 넣어봤어요. 가족 소개할 때는 와타시노 카조크와 나의 가족은 가족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얘기하면 돼요. 뭐 아버지 있으면 치치, 토, 하하, 토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뭐 여동생이 있으면 이모토, 토, 와타시 데스. 와타시는 나였죠. 나입니다. 가족을 소개할 수 있고요. 가족, 본인의 가족을 이야기할 땐 치치, 하하 뭐 이런 표현, 가족 호칭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왼쪽에 그림이 있네요. 여기 노란 선을 보면 이 아이가 이스지라고 써 있네요. 이스지상인가 봐요. 이 스지상이 본인의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와타시노 가족과 나의 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로 보이죠. 치치, 본인의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로 보이네요. 하하. 그 다음에 요 스지상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럼 오빠겠죠. 아니, 토 와타시 데스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본인의 가족을 소개할 때는 이런 호칭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와타시노 가족과 치치또, 하하또, 아니또, 와타시 데스라고 하면 되죠. 한번 들어볼게요. 私の家族は父と母と兄と私です。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私の家族は父と母と兄と私です。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심한라기보다는 뭐 여러분 다 쉬우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가족을 소개할 때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한번 핑크색, 보라색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상노 가족과
이게 다른 사람의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아까 와타시였는데 이상이라고 바꿨어요. 이 씨의 가족은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토 이상 데스. 이 씨입니다. 자, 치치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가족이니까. 네, 오토상. 하하는 뭐로 바뀌어야 되죠? 오카상. 그다음에 아니, 형, 오빠. 여기서 오빠죠. 오빠는 오니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가족 호칭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을 총 복습 겸 마무리, 응용이에요. 한번 그동안 배운 표현들을 떠올려 보면서 다음 대화문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はじめまして、イージスです。ジスさん、私の父と母です。こんにちは。ここが私の家です。ただいま。おかえり。こんにちは、ゆいの姉です。こんにちは。これ、韓国のお土産です。どうもありがとこれから1年間、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대화에 등장하는 유의 가족은 몇 명이었나요? 네, 그렇죠. 아빠, 엄마, 언니, 유이 이렇게 4명이 등장했죠. 그다음 지수는 무엇을 가져왔나요? 한국의 오미야게를 가져왔죠. 한국군의 오미야게 데스라고 하고 건넸죠. 우리 제가 이걸 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들으며 쉐도잉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일본 이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속도에 맞춰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はじめまして、イージスです。ジスさん、私の父と母です。う。こんにちは。ここが私の家です。ただいま。おかえり。こんにちは。ゆいの姉です。こんにちは。これ、韓国のお土産です。どうもありがとこれから1年間、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모두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이 대화글을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외출, 귀가했을 때 하는 인사를 배웠어요.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1번 그림에 여기 이떼키마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대답은? 그렇죠. いってらっしゃい。 이때라샤이라고 하면 됐었죠.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이때라샤이 다녀오세요. 그 다음 2번 그림. 여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니까 오카에리라고 했어요. 오카에리. 오카에리 뭐였죠? 어서와, 어서오세요 였었죠. 그러면 이 아이는 ただいま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ただいま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라고 인사를 하면 됐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お邪魔します。お邪魔します。 네, 오자마시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도우조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소개하기. 와타시노 가족과 치치또, 하하또, 이모토또, 와타시 데스라는 표현 배웠어요. 가족 호칭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짧은 일본어 글쓰기예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짧은 일본어 글, 방금 제가 얘기한 그 표현 있죠. 와타시노 카조쿠와 그 표현을 써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 직접 말로 친구에게 일본어로 이렇게 내 가족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번 꼭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말하기 연습을 하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더 익히기 쉬우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어 숫자, 우리 두 자릿수는 아직 안 배웠죠? 11부터 99까지 배울 거고요. 이렇게 숫자를 배우면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우리 가나짱과 함께하는 일본어 수업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사요나라.